제목 50대 상사, 컵라면으로 버티던 그가. 직원 어머니 병원비를 결제하다 모두가 울컥한 반전의 순간. 구내식당은 늘 북적였지만 그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50대 상사는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는 사이 그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책상 한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사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 말했다. 같이 좀 먹으면 덧나나 봐. 저 사람은 정이 없어. 수곤거림은 늘 뒤따랐다. 그러나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웃음 대신 침묵, 친근함 대신 고립. 차갑게만 보이는 얼굴은 회사 안에서 하나의 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벽 뒤에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이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올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라디오북 진행하는 툭 던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차가운 일상. 점심 알람이 울리면 사무실의 의자들이 일정한 소리를 내며 밀려났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구내식당으로 향했고 트레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김이 복도를 채웠다. 그 시간만 되면 상사는 늘 반대쪽으로 걸었다. 편의점 봉지를 쥔 손, 미세하게 주름진 정장 소매, 서둘러 닫는 회의실 문. 탕비실에서 물 끓이는 주전자가 쉬익 소리를 내면 그는 뚜껑을 반쯤 연 컵라면에 물을 붓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증기가 안경을 잠깐 가렸고 그는 손가락으로 렌즈 가장자리를 닦으며 자리 한쪽에 몸을 붙였다. 같이 가시죠. 후배가 몇 번이고 타이밍을 봤지만 그럴 때마다 상사는 짧게 손을 저었다. 할 게 남았네. 고개만 끄덕인 채였다. 농담을 섞을 틈도 없었다. 그의 책상은 정돈되어 있었고 클립에 끼운 영수증 몇 장이 모니터 아래 깔끔히 겹쳐 있었다. 날짜가 모두 근근히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후배는 이상하게 기억했다. 회의 때면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다. 상사는 보고서에서 군더더기를 빨리 골라냈고 질문은 끝까지 파고들었다. 이 수치의 근거는 비교 기준이 세워졌나? 말끝에 온기가 없었다. 팀원들은 손에 든 펜을 들었다 놨다 했고 누군가는 커피를 입술에만 대며 시간을 벌었다. 후배는 문장 끝에서 자꾸 멈칫하는 자신을 보았다. 왜 저 사람은 늘 혼자일까? 사람을 밀어내는 쪽을 택하는 걸까? 마음속 질문은 늘 문장보다 먼저 올라왔다. 오후 3시쯤이면 상사의 책상 위에 종이컵이 하나 더 생겼다. 라면 국물 자국이 가장자리에 아주 얇게 남아 있었다. 그는 종이컵을 재활용통에 넣기 전에 물을 반쯤 채워 한번 헹궜다.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동작. 후배는 그 규칙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 절약, 깔끔함, 아니면 버릇. 알아낼 길은 없었다. 상사는 퇴근 시간에도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내일 보세. 그 말뿐이었다. 소문은 늘 뒤따랐다. 정이 없어. 혼자 먹는 게 편한가 보지. 누군가 툭툭 던지면 다른 누군가가 어깨를 으쓱했다. 후배는 그 대화에 쉽게 끼지 못했다. 대신 멀찍이서 상사의 뒷모습을 보았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카드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 회의실 전등을 마지막에 끄는 습관, 빈 의자를 손으로 정렬하는 습관.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정리하는 사람 같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팀은 납기 일정을 두고 조급했고
분위기는 작은 마찰음만으로도 불이 붙을 만큼 메말라 있었다. 상사는 짧게 지시를 내렸고 한 팀원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뒤이어 나온 장난 반 투정 반의 말이 공중에서 굳었다. 같이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어렵나. 모두가 못 들은 척했지만 후배의 귀에는 명확히 남았다. 상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 앉아 메일함을 정리했다. 읽지 않은 표시를 지우는 사이 컵라면 뚜껑이 쓰레기통 안쪽으로 조용히 떨어졌다. 퇴근 무렵 후배는 프린트실에서 상사와 마주쳤다. 프린터 위엔 영수증이 몇 장 더 놓여 있었고 상사는 그것들을 모아 클립으로 정리했다. 손등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톱 끝은 약간 마모되어 있었다. 먼저 값세. 상사가 고개를 숙였다. 짧은 인사였는데 그 순간 후배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을 그의 어깨에서 보았다. 이 사람은 왜 늘 제때 먹지 못하고 왜 늘 마지막 불을 끌까? 답이 없는 질문만 늘어났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진 뒤 후배는 탕비실 문을 열었다. 컵라면 봉지 몇 개가 정리되어 있었고 종이컵 옆엔 작은 동전들이 컵에 모여 있었다. 비상용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컵에 붙어 있었다. 손글씨는 각이 적고 아래엔 짧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다. 혹시 모자라면 쓰시오. 누구의 글씨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후배는 컵을 들었다가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복도로 나오며 생각했다. 모두가 본 건 그의 침묵이었고 내가 본 건 그의 반복이었다. 침묵과 반복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불편한 회의실. 회의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다. 서류 더미와 노트북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고 프로젝터 불빛은 차갑게 번졌다. 후배는 발표 자료를 앞에 두고 자리 끝에 앉았다. 목덜미가 뻣뻣했고 손바닥엔 땀이 밴 채였다. 상사가 의자에 앉자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펼쳤다. 시작하지. 짧은 말이 울려 퍼졌다. 후배의 목소리가 스크린과 함께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 분기 지출 보고입니다. 예상 대비 비용 절감률은 발표가 이어졌지만 상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근거 수치는 어디 있나? 짧은 질문이 칼처럼 잘라 들어왔다. 후배는 준비한 페이지를 급히 넘겼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회의실은 고요했다. 팀원들은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다 멈추었다. 박 대리는 메모지 위에 무언가를 쓰는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을까? 왜 다들 고개를 숙이는 걸까? 후배의 속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상사는 이어서 그래프를 가리켰다. 축이 잘못됐군. 기준이 모호하면 설득력이 없어. 말이 떨어지자 종이에 붉은 줄이 그어졌다. 그 선은 보고서만 아니라 발표자의 가슴까지 깊이 파고드는 듯 했다.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딸깍딸깍. 후배는 목을 축이려 물병을 집었지만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다. 옆자리 팀원이 잠깐 손을 내밀려 했지만 곧 움츠러들었다. 도와주려는 마음조차 공기 속에서 얼어붙은 것이다. 상사의 질문은 이어졌다. 비교구는? 시점은? 대안은? 그때마다 후배의 답은 짧아졌고 발표 화면은 의미를 잃어갔다. 회의실 뒤편에서는 누군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삼켰다. 불편한 침묵만이 테이블 위에 남았다. 발표가 끝났을 때 후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못했다.
등이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종이를 구기고 있었다. 상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이건 보고가 아니라 기록에 불과해. 차갑게 떨어진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로 눈을 피했고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후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보고서 위엔 굵은 붉은 줄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터져나온 불만.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예민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일정이 공개되면서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교차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노트북 키보드 두드림이 간헐적으로 들렸지만 그것조차 날카로운 침묵을 깨는 듯했다. 상사는 무표정하게 자료를 넘겼다. 보고서의 문장 몇 줄에 붉은 펜이 거침없이 스며들었다. 핵심이 불분명하다. 그 짧은 지적에 모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후배는 모니터에 띄운 자료를 두 손으로 가리며 덧붙였지만 상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 한 직원이 펜을 탁 소리 내어 내려놓았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흔들렸다. 도대체 왜 그렇게 무정하게 구는 겁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정적이 방 안을 덮었다. 박 대리가 고개를 돌렸고 다른 팀원들은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묻었다. 누군가는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불안을 감췄다. 후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이걸 말하다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상사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붉은 펜을 잠시 멈추고 직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차갑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보고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다. 발언한 직원은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났다. 주변에서 작은 의자 끌리는 소리가 울렸고 종이컵이 테이블 위에서 덜컹거렸다. 아무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후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만 구는 걸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모르는 걸까? 그러나 그 질문은 마음속에만 맴돌 뿐이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상사는 서류를 모아들고 무표정하게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잔향처럼 남았다. 회의실을 나서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작은 웅성거림 속에서 불만은 사라지지 않고 더 짙어졌다. 후배는 의자에 앉아 남은 보고서를 바라봤다. 붉은 줄과 침묵의 공백이 뒤엉킨 종이었다. 오늘 터져나온 말은 시작일까? 아니면 더 깊은 균열일까? 그 생각만이 가슴에 맴돌았다. 상처난 관계.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었고 걸음걸이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누구도 상사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고 보고 시간에는 오히려 시계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작은 말실수에도 웃음 대신 정적이 내려앉았다. 상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침묵은 더 길어졌다. 붉은 펜은 여전히 종이를 가르며 지나갔고 단호한 메모가 가장자리에 쌓였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 펜 끝이 자신들의 마음까지 긋고 있다고 느꼈다. 도대체 왜 변하지 않는 걸까? 후배는 종종 그가 남기고 간 서류를 몰래 들여다보았다. 빽빽한 글자와 계산, 철저한 기록만이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탕비실에서 컵라면 뚜껑을 조심스레 닫고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멀리서 지켜보는 눈빛 속에는 불만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또 혼자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고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바람처럼 번졌다. 후배는 갈등을 느꼈다. 저렇게까지 혼자여야 할까? 아니면 혼자가 편한 걸까?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정한 상사라는 이미지만 더욱 단단해졌다. 작은 균열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곧장 흩어졌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만 오갔다. 상사의 발걸음은 늘 일정했지만 그 뒷모습은 어쩐지 더 무겁게 보였다. 후배는 프린터 옆에서 그와 마주쳤다. 상사는 영수증 몇 장을 정리하며 짧게 말했다. 수고했네. 하지만 그 말은 온기가 없었다. 퇴근 후 휴게실에 남아있던 팀원들은 소곤거렸다. 아무래도 벽이 너무 두꺼워.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후배는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다. 어둑해진 창밖, 네온 사인이 번지는 거리를 보며 생각했다. 이 침묵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런 생각도 곧 흩어졌다. 사람들은 상사의 무정함만을 이야기했고 사무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었다. 뜻밖의 흔적.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회계팀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서류철 사이에서 튀어나온 거래 내역 한 장 때문이었다. 분명히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지만 항목 설명에 익명 결제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금액은 적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병원비 명세와 일치했다. 회계 담당자는 곧장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나 망설였다. 자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순간 옆자리 동료가 다가와 속삭였다. 이거 혹시 우리 팀 누구랑 관련 있는 거 아냐? 낯설지만 무겁게 들린 말이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누가 병원비를 냈대. 익명으로? 그게 가능해. 낮은 소곤거림은 점점 커져 팀원들의 귀에 닿았다. 후배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구체적인 내역이 오갔다. 날짜, 금액, 결제처.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이름. 그 이름은 팀원 모두가 알고 있었다. 며칠 전 한 직원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는 속삭이며 눈을 크게 떴다. 같은 팀 동료들이 시선을 주었지만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후배는 곧 생각이 상사에게로 향했다. 언제나 혼자였던 사람. 컵라면과 침묵으로만 채워져 있던 자리. 하지만 동시에 매번 꼼꼼히 영수증을 정리하던 습관. 그 모든 장면이 겹쳐 떠올랐다. 설마 그분이?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답이 이미 나와 있었다. 점심시간 탕비실에는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말을 아꼈지만 눈빛은 같은 방향을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상사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컵라면을 준비했다.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돌렸다. 상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컵라면 뚜껑을 덮고 자리에 앉았다. 증기가 올라오자 안경이 희미하게 가려졌다. 그는 천천히 국물을 들이켰다. 주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실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익명의 흔적 하나가 모두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꼈다.
차가운 벽 뒤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퍼져나가는 소문. 익명 결제 이야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침에 회계팀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점심 무렵이면 이미 층 전체에 퍼져 있었다. 진짜래. 금액도 맞대. 누군가 복도에서 낮게 말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증거는 분명했다. 금액, 날짜, 병원 이름까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유난히 조용했다.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 누가 있을까? 익명이라지만 사실 다 알지 않나. 말끝은 흐려졌지만 누구나 같은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후배는 식판 위 밥을 건드리며 창가를 바라봤다. 정말 그분이 했을까? 왜 굳이 이름도 남기지 않고?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대답이 나와 있었다. 그 사람, 늘 컵라면을 먹고 영수증을 모으던 그 사람. 그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은근히 상사 쪽으로 모였다. 누군가는 일부러 모니터 화면에 얼굴을 숨겼고 또 다른 이는 괜히 프린트기를 만지작거렸다. 작은 침묵들이 쌓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그날 오후 회의실. 상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다. 붉은 펜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손끝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라갔다. 여기 수치가 불분명하네. 평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반응은 달랐다. 박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보완점을 메모했다. 예전 같으면 움츠러들었을 자리였다. 회의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 자리에 남았고 누군가는 괜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상사가 방을 나서자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교차했다. 냉정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겹쳐 보였다. 후배는 느꼈다. 익명의 흔적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아직 말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이제 누구도 예전처럼 쉽게 비난할 수 없게 되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다. 마주 선 순간. 늦은 오후 사무실 한쪽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소문이 점점 사실로 굳어져 가던 찰나였다. 익명으로 결제된 병원비가 팀원의 가족과 관련 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다. 결국 그 당사자인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은 더뎠지만 표정은 결연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상사의 앞에 섰다. 서류를 묶던 클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은 그 울림으로 가득 찼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두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박 대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다른 팀원들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려 했으나 곧 멈췄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사는 손에 든 붉은 펜을 내려놓았다. 짧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는 곧장 답하지 않았다. 안경 너머 눈빛이 흔들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족일은 말로 할 게 아니네.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직원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상사의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사무실 안은 정적 속에 파문이 번지는 듯 했다. 박 대리는 펜을 놓고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옆자리 팀원은 모니터를 끄며 숨을 내쉬었다. 작은 반응들이 모여 묘한 울림을 만들었다. 후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의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구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상사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자리로 가세. 그 한마디의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모두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벽 뒤에서 처음으로 숨겨진 온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드러난 진심. 며칠 뒤 회의실엔 다시 팀원들이 모였다. 서류와 노트북이 줄지어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만 머물렀다. 붉은 펜을 든 상사의 손끝,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예전 같으면 얼어붙었을 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사는 보고서를 검토하며 짧게 말했다. 여긴 수치를 다시 확인하게. 예전처럼 날카로웠지만 받아들이는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메모했고 박 대리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어디선가 긴장이 풀린 듯한 숨소리가 들렸다. 발표가 끝나자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은 회의실을 울렸고 상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다. 대답 없는 침묵조차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후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컵라면과 영수증, 불 꺼진 사무실 끝까지 남아있던 뒷모습. 차갑다 여겼던 모든 장면이 다시 쓰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었다. 퇴근 무렵 상사는 늘 하던 대로 문을 닫았다. 내일 보세. 짧은 인사였지만 오늘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에 하나의 문장이 깊게 새겨졌다. 엔딩 펀치라인. 차갑다 여겼던 침묵은 사실 무심함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남은 그 묵묵한 뒷모습은 끝내 모두의 마음을 바꾸고 팀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